예, 한 주간 동안 참 화제가 많이 됐었던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는 당연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그 춘절 연휴 연장된 거는 끝나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공장 가동은 하긴 하는데 지금 지방 정부에서 자가격리 조치 14일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거나 공장 문을 열어도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파가 더 거세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 가장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제 아이폰의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가 이제 역시 팍스콘인데 네. 이 팍스콘의 팍스콘 내에서의 또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화난성의 정저우, 그러니까 팍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다음 주부터 1주에서 2주 정도 격리될 예정이라는 거죠. 원래 이제 팍스콘 공장 가동이 다음 주부터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부에서 이거를 막은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근로자들이 많이 복귀도 안 했어요.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복귀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지금 방역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차단하겠다. 이런 그래서 지금 애플 측에서 상당히 지금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또 LG화학, LG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의 지금 중국 현지 공장들은 거의 다 지금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은 오늘부터 현대차도 지금 이제 가동 일부 라인에서 가동을 중지했고, 사용차는 이미 가동 중지 중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 결국은 지금 중국 전역에서의 이동 통제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봉쇄되고 있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후 한 달 동안은 중국에선 대부분의 산업이 좀 셧다운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국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제로서는 굉장한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분기로 따져봤을 때 거의 분기 기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이제 날아간다는 표현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확산 여부, 또 이제 기간이 더 길어질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중국 가동이 이어지면은 전체 어떤 생산의 한 0.9% 거의 1% 가까운 차질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제 자료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걸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괴리를 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이나 더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심각하게 얘기가 되는데 주가 상황들을 보면 이걸 거의 반영 안 하다시피 약간 시장 조정과 함께 조정받고 어쨌거나 탄력은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시장은 이 포스트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미 그 이후의 시장,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지고 그 이후에는 장이 정말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상당히 빨리 선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이미 시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대규모 자금 이제 유동성 이제 방출,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는 이제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통화 완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쓸 거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양책을 쓰긴 썼지만은 좀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의 눈치도 보고, 근데 이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부양책들을 연단에 내놓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이 좋게 됐으니까 이제 새 경기가 둔화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또 이제 선제적인 그런 또 취해야 돼요. 미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지금 나오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향후에 아직까지는 좀 이릅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식의 중국의 어떤 이런 경제 둔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카드를 또 꺼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 굉장히 급하게 풀릴 수가 있다는 거고,
거고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 가장 좀 이제 시장의 상승 과정에서 이 가장 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국면은 유동성의 국면이에요. 유동성 장세의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미리 좀 선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너무 빨리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반작용으로 오늘은 좀 이제 또 뒤늦게라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해지는 거죠, 시장이. 그러면서 네네. 오늘 조정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당분간 이렇게 좀 급등락이 나타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참 쉽지 않겠습니다.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계속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닌데 워낙 시끌시끌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테슬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했죠. 뭐 비트코인을 능가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7,000달러 목표 주가 얘기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는 과정도 겪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8개월 전에 테슬라는 200달러 밑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900달러를 돌파했죠. 사실 이제 올 들어서 이제 한 달이 이제 두 달이 이제 한 달 하고도 아직 반이 안 지났는데 올 들어서만 112%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가의 적정성을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전기차 산업이라는 성장성 그리고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지는 또 상징성 네. 여기에 이제 뭐 어떤 CEO의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가 그동안 있었죠. 퍼포먼스 이런 예. 것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따른 기대치가 주가에 다소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최근의 급등은 공매도에 대한 슈커버링이 나타난 또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네.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테슬라가 뭐 최근에 좀 전략이 바뀐 것이 이제 모델의 좀 다양화를 꾀하고 있죠. 뭐 중형 SUV 모델인 그 Y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출시될 예정이고 또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생산이 예정돼 있는 모델 3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이런 그 라인업의 다양화를 통해서 구매층을 좀 확대할 예정이라는 부분 이런 예. 것들 그리고 또 이제 폭스바겐을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대량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는 핵심 밸류체인인 파나소닉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 재료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재료에 비해서 지금 좀 이제 과하게 올랐다는 부분이 있는 거지 재료는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에 따른 이 모델 3의 출고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 급등세를 꺾을 수 있는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라든가 숨고르기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요번에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데이터가 발표된 게 유럽에서 지금 1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100% 이상의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유럽의 스탠스입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환경 규제라든가 강화가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와는 조금은 떨어진 얘기입니다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방향성은 지금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과 연관지어서도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는 근데 아직도 그 ESS 화재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로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뭐 눌릴 만한 그런 악재들은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작년과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ESS 화재에 대한 또 이제 새로운 또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상쇄시킬 만큼 지금 어떤 시장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이런 그 긍정적인 이런 그 이제 실적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린 테슬라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저 ESS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또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좀 더 추가적인 또 이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로 좀 남을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올해는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충분하게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차 전지 흐름들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자면 미국의 경제 지표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어쨌거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지표, 미국 지표 잘 나오는 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궁금한 점은 이번까지 물론 잘 나왔는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게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 과연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민간 고용이라든가 또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모두 이제 그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경제지표, 미국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2년 동안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구매를 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바꿔 말씀드리면은 향후 2년간 중국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기업들이 이미 고용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소재라든가 부품의 구매를 확대하는 이런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의 확장 또 이제 달러화의 약세 작년에 비하면은 지금 달러화는 약세 분명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라든가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지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중국이 2년 동안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구매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이러한 우려는 분명히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문호신 재무장관이라든가 커들러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은 미국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어요. 네. 중국이 좀 저렇더라도 아직까지 사정 봐주겠다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확인시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만약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또 이제 그런 안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이게 상황의 진행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만 재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뚜렷한 경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또 그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돌발 변수에 과연 미국이 관대한 입장을 보여줄지는 저는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뭔가 또 중국과의 또 새로운 또 충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국의 경기 지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코멘트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좀 어떤 부분 주요하게 보십니까? 역시 뭐 앞에도 나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 물론 이제 확산의 그 어떤 그 증가폭은 좀 꺾인 건 맞는데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31개 성 가운데서 후베이를 비롯해서 상하이, 광둥 같은 중요한 성들의 경제 활동이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58%거든요. 결국 그렇다면은 단순히 중국의 일부 경제 지표 악화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반등 시점이 연기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도 어떤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둬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 때문에 중국의 강력한 재정 정책, 경기 부양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유동성 장세 가능성 또한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은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실업률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 소비자 물가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결국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과연 통화 완화 기대에 좀 힘을 실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대선 일정에서 미국의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진행이 됩니다. 아이오와 코카스에서 망신을 당했던 바이든 후보가 과연 반격에 나설지 여부도 중요할 거고요. 자, 시장은 이제 굉장히 빠른 반등을 보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지수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낙폭과대 논리가 더 이상은 좀 통하지 않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종목별로 시세를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종목들이라든가 저평가 영역에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찾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기존의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IT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럼 향후에도
방향으로 과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예.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IT는 긍정적으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IT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